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지금 시장 전체가 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대한광통신은 오늘 흐름이 어땠죠? 상당히 잘 버텨주면서 오늘 장중에는 또 무려 7%까지 급등도 보여줬죠. 자,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인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? 이건 정말 이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. 시장이 지금은 이 조그만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위로 이 한 번 더 쏘는 파동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. 일단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, 자, 물론 여기에는 이 시장에 대한 안정화라는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, 그리고 우리가 노려야 할 이 진짜 이 맥점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힘든 시장 서로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이렇게 파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, 설명 이어가서, 자, 일단 이 조정이 오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섹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. 바로 이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이 광케이블 관련주 섹터죠.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,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불확실성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 가야 할 위치에서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거는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전체적인 이 숨고르기의 진행이죠. 자, 대한광통신 오늘 흐름도 한번 보세요. 오전에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죠. 지금 이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다 보니까 힘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남들이 다 조정을 받고 파란불이 켜질 때 이놈은 혼자 이 빨간불을 켜고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.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자,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약한 종목이 아니라 아주 강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. 밑에서 받쳐주는 이 대기 매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,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딱 하나죠. 그럼 대체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오를 것인가? 자,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? 정확하죠?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이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아주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10일선에 안착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느냐? 아니죠.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. 이런 세력주들은 지금 같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하죠. 즉, 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자기들의 물량을 꽉 채우는 그 용도로 분명히 활용한다는 겁니다. 자, 과거 흐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, 보시면 급등을 하기 직전에 아주 이 무수한 흔들기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자, 이 구간에서 보시면 바로 앞전의 그림만 보시더라도, 자, 상승하던 주가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위아래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페이크성에 대한 이 매도를 보여주고,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?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두 방 치면서 무려 단기간에 10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. 즉, 이 현재 흐름에서도 이 앞전과 같은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일정 부분 깨지고 돌려주는 그 흐름이요. 자, 그럼 보통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, 바로 이 올라오던 양봉의 저점을 하나 그어보면, 자, 이때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런 저점 라인 때다 우리가 선을 하나씩 그어보자고요. 자, 첫 번째 상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발생했던 이 양봉에 대한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시세를 보여줬고, 이 두 번째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더욱더 강력했죠. 양봉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 양봉에 대한 갭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, 보이시죠? 이 라인 때 이런 데를 깨지 않고 전환을 해줬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봉들, 거래량이 발생했던 이런 양봉이 강하게 나왔던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다음 시세를 냈다는 거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시면 1번과 이 3번의 그림보다는 어떤 그림과 더 어울리냐? 이 2번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지금은 봐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갭의 라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시나리오를 짚어드리면, 내일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파가 발생이 되면서 한 차례 더 이 공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. 그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갭 구간까지 보신 대로 이 6,000원 가격까지는 하락이 장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, 그러고 나서 이 분봉에 대한 돌림을 확인을 한다면, 일단 여기 가격이 단기적인 이 맥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이 앞 구간에서 이 4,000원이란 가격을 빌미로 박스를 만들었다면, 지금 이 6,000원 가격을 기준으로 이 박스를 하나 다시 한번 그리는 거죠. 그럼 이동평균선이 살짝 깨진 상태에서 이 전환을 해주는 그 흐름에서에 대한 이 맥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8,000원이라는 박스를 돌파하면서 치고 가는 그 흐름,
현재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가격에 선을 그어보면 뭐가 보입니까? 바로 이 아래에 이동평균선, 바로 이 노란 선인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. 자, 이 종목 자체가 보시면 이 앞전에서도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줬었고, 보시다시피 이 앞에 파동에서도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종가상으로 결국은 끌어올리더니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의 흐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. 즉, 이 종목은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주포들이 핸들링을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자리,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내일 그냥 이 11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전환이 나오는 1번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죠. 그냥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한 이 깨지는 시나리오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조정을 확인을 했다가 이 6,000원이란 가격대에서 우리가 접근을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. 자, 어렵지 않죠. 가격적인 지지와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. 딱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중요한 가격이 오고 분봉에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자,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맥점을 짚어드릴 거고요. 그게 이제 과열이 발생이 되면 그 과열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제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이 어려운 장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점 코치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
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
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